자신들이 승리할 것으로 다짐했던 대통령 선거에서 불과 1%도 안 되는 차이로 패배하면서 기가 죽었던 대통령 문재인이 새로 출발할 윤석열 정권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고개를 숙이고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한편인 더불어민주당의 170여 국회 졸개들이 검수완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흔들어대기 시작하자 느닷없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며 새 정부의 청와대 이전에 제동을 걸기 하는가 하면 퇴임을 불과 며칠 남기지 않고 검수완박을 국회 졸개들끼리 작당해 통과시키자 범국가적 반대에도 한 번쯤 숙고하는 듯한 그동안 잘해오던 쇼까지 뒤로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물어삼키며 중대한 국무회의까지 검수완박에 악용하는 불륜을 저지르면서 지난 5년 동안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졸개들을 위한 두목 노릇을 했던 버릇을 다시 드러내기까지 한 것이다. 그것은 그 자신이 어쩌면 퇴임 후 사헌부에 끌려갈지도 모르는 위기를 국회 졸개들이 검수완박으로 막아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은 며칠 후 물러나지만은 아직도 국회라는 요새에서 검수완박을 쟁취한 졸개들이 2년까지는 병력의 손실 없이 국회를 지킬 수 있고 보면 청와대가 아닌 양산의 안가에서도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두목으로 군림할 수 있을 테니까 양산의 안가에서 이들을 앞세워 권토 중례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이 그와 같은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책임은 뒤로 제치고 그들의 주군과 일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주군의 마지막 길에도 검수완박으로 충성을 맹세한 데 대한 자신감 때문임은 당연하며 그와 같은 자신감이 검수완박을 냉큼 물어버리는 치졸한 행동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회 내 졸개들의 두목과 일당을 보호하려는 충성심은 검수완박으로 보여줬지만은 두목과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꿰고 있는 한동훈이라는 강적이 나타나면서 국회에 적법한 절차 따위는 무시한 채 한동훈 제거 작전에 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의 제거를 위해서 총리 후보를 인질로 잡고 한동훈 후보를 사퇴시키면 총리 인준을 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드는 한편 아예 한동훈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는 작전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국회 졸개 일당은 터무니없는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한동훈의 먼지를 털어보려고 딸 문제 등을 들고 나와 어영 언론까지 앞세우며 공격을 가했지만은 오히려 만만찮은 한동훈의 반격에 언론은 물론 저격에 가담했던 조국까지 자신이 발설한 내용을 정정하는 등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 내 더불어 절개들은 한동훈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아예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만일 인사청문회에서 임명을 부결시킨다 해도 이미 그들의 두목이 지난날 써먹었던 대통령의 독단적 임명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기로 했던 약속까지 깨버리며 그들이 그 자리를 고수하겠다고 막가빠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두목을 비롯해서 졸개들까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 정권에 대해서 조폭식으로 엄포를 놓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오는 2024년 4월까지는 그들의 견고한 터전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 출발점에 서 있는 윤석열 정권의 출범을 방해하면서 심지어 경기 도중에 기권을 시킬 수 있는 탄핵이라는 레드카드까지도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장래를 위해 새로 출발하는 정권에 격려하는 대신에 검사라는 직업에만 몰두했던 정치 초년생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이냐며 윤석열 정권 인수위원회가 총체적으로 실패하면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며 국민을 벌써부터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졸개들이 일단 선거에 패배했지만은 아직은 국회에서 힘을 쓸 수 있고 또 두목인 문재인도 막판까지 45%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것은 그들이 집권 5년 동안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닦는 대신에 민노총, 전기요조를 비롯해 많은 좌파 시민단체들을 국가 예산으로 키워오며 그 일당들이 문재인 일당을 위해서 그들이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던 촛불을 다시 켤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 출범할 윤석열 팀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들의 막가파식 자신감을 박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힘을 발휘한다면 문재인 정권 일당들은 독재라고 매도하겠지만 문재인이 지난 5년 동안 국가 발전보다는 그들 일당의 이념과 이해를 위해 부당한 힘을 합리적으로 포장해서 행사하며 상대편을 억압했던 문재인식 독재를 감안한다면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국가 발전을 위한 건전한 힘을 발휘하는 데 대해서 진정한 국가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칼퇴를 보낼 것이다. 지금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이룩한 제5공화국의 박정희는 국가 발전과 안보를 위해 이에 반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만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국가 발전이 아닌 자신들의 집권에만 집착한 무리들은 이를 독재라고 비난했지만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번영을 누렸던 국민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 경력 외에는 어떤 정치적 경험도 없었지만은 오직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통치 철학을 갖고 전문가들을 포용하며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만 다로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왔다는 것은 오늘의 번영이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현실은 박정희의 통치 철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면서 지난 5년간 잘못된 통치로 경제는 물론 사회, 심지어 국가의 안보까지 허물며 그동안 쌓아놓은 기틀들을 무너뜨려 새롭게 국가를 건설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출발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검사라는 일관된 직책에서의 경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박정희의 통치 철학을 교훈으로 삼아 윤석열식의 정당한 힘을 발휘한다면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시 국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문재인 일당을 둘러싸고 있는 불순한 세력들에 의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물론 국가도 위기에 처할 것이다.